자, 어쨌든 간에 내가 내가 에스프레소를 좀 추출을 해야 되는데, 요 이제 이 18g에서 곱하기 보통 36g을 18g 곱하기 그냥 이해해라 잘 모르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했던 거 수율,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율이 가장 좋은 때가 뭐 대충 요 전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추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 필터 바스켓에 적절한 용량을 넣는 거, 이게 22g짜리면 22g을 넣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g 정도 하고, 이게 17g짜리 필터 바스켓이면은 뭐 17g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 정도, 너무 오차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터 바스켓에 적당한 원두를 넣고요. 그리고 나서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그 원두가 밀도가 서로 다르다면 추출이 이제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채널링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원두 필터 바스켓에 이렇게 원두가 막 있는데, 이쪽이 엄청 촘촘하고 이쪽이 좀 띄엄띄엄하고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채널링이 발생을 합니다. 막 물줄기가 막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채널링이 발생하겠죠. 이건 정상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도구들이 나오죠. 이렇게 레벨링하는 도구들, 이런 것들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나오거나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용을 하냐면,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추출을 얘기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이 뽑아주는 거랑 우리 저기 직원이 뽑아주는 건 맛이 달라. 아니, 사장님이 뽑아주는 거가 맛있는데 직원이 뽑아주는 거 왜 원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팅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나의 캠핑 압력에 맞춰서 세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잘못이 아니라, 자, 요즘 온디맨드로 해가지고 보통 그 그라인더 자체도 똑같은 걸 쓰죠. 찍 넣으면 딩 해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는 거를 탬핑 딱 하고 껴서 버튼 눌러갖고 그 용량 추출을 딱 눌러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뀔 수 있는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탬핑밖에 없습니다. 탬핑. 그러니까 이 탬핑을 그러면은 이 친구와 내가 동일하게 하면 동일한 추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도구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위에 밸런스 밸런스 잡아주는 거, 수평 잡아주는 거, 레벨링하는 도구들, 그리고 탬핑의 압력이 몇이 돼야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수치를 보고 뭐 0.1톤이 돼야 되고 뭐 700kg가 돼야 되고 뭐 100kg가 되고 30kg가 되고, 그러면 내가 그 강도를 감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원두를 눌렀을 때 누르는 힘이, 한 사람은 보통 누르는 게 감이 있으니까 계속 그 정도 압력에서 오차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은 내가 누르는 강도를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탬핑을 하는데 이 포터필터 위에 아예 올라가서 그냥 누르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톡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 옳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세팅을 하는 사람의 탬핑 강도에 그 굵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라인딩 굵기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커피의 균일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탬핑 강도를 같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나온 장비가, 자, 이렇게 레벨링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위에 자, 만약에 이걸로 탬핑을 하면 포터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윙 감았어. 그러면 이게 수북히 쌓이죠. 이렇게 수북히 쌓이죠.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대로 눌러버리면 이 원두가 어느 곳은 밀도가 많고 어느 곳은 꽉 차 있고 어느 곳은 좀 벼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눌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탬핑을 하죠. 근데 이 탬핑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탬핑을 하기 전에, 탬핑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좌우로 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도 이렇게 툭툭툭 치고 툭툭툭 쳐서 이렇게 좀 수평을 좀 맞춰주는 이런 동작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이거를 탬핑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흐름을 깨주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요즘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있는 원두를 고르게 하기 위한 탭핑은 괜찮다. 이거 괜찮다. 근데 한번 이거를 탭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딱 하면은 안에 크랙이 생깁니다. 크랙이 생겨서 채널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제품은 저는 이제 거의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싼 거 지금 2개를 갖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레벨링을 맞춰주는데 요 두께만큼만, 저 같은 경우는 요 두께만큼만 들어가게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랑 2개 다 써도 되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템퍼인데, 이거는 들어가면서 여기까지만 들어가게 요거를 빼놨어요. 요거를 빼놨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엄청 깊이, 이렇게 하면 좁게. 좁게가 됐던 길게가 됐던 내가 어느 정도로 템핑을 할 것이냐, 이걸로 세팅할 때 이 높이를 맞춰서 이걸로 레벨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누르면 누구나 똑같은 압으로 템핑을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를 좀 길게 해서 눌러가지고 레벨링을 해버려요. 레벨링을 하고 끝. 이거 자체를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템핑 자체는 되게 중요하면서도, 내가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돌리는 걸로 추출을 할 거면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그라인딩 굵기를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에 어느 정도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조금 두꺼운 걸로 엄청 세게 템핑을 했을 때랑 굉장히 얇게 톡 했을 때랑 추출 시간이나 그런 건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추출했을 때 가장 좋은 맛이 어느 정도 굵기에서 나오냐, 사실 저는 그라인딩 굵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28초에 추출이 되더라도, 그리고 전부 다 뭐 TDS 측정기를 갖고 있고 이러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계 다 사가지고 매번 뭐 측정해 보고 이러면 좋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맛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세팅을 하고 그 맛이 좋으면 그때의 그라인딩 굵기를 기준으로 내 템핑 강도가 이랬구나 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라인딩 굵기와 세팅을 다 똑같이 해놨는데, 요렇게 템핑을 요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압력으로 해가지고 세팅을 해놨는데 최대한 올라타갖고 막 눌러버리면 추출은 당연히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한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좀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이런 템핑 강도를 맞춰줄 필요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템핑하는 강도를 서로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들어가는 템핑이 되게끔 이런 걸 쓰거나, 레벨링하는 디스트리뷰터 같은 거를 이런 레벨링하는 거를 쓰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채널링을 발생한다든가 이런 효과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여러 사람이 추출을 했을 때도 동일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좀 잡아주면 된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보면 이게 사실을 얘기하다 보면 정말 드립에서의 추출과 이렇게 압을 이용한 추출이랑 결국은 사실 원리가 되게 비슷해요. 원리가 되게 비슷한데, 자, 이거 필터를 보면 이게 이제 그 필터에 보면 보통 이제 노멀 바스켓, 이제 IMS 필터라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윗면은 넓고 아래면 좀 좁아지는 이런 스타일의 그 필터가 있고, 여기 이제 IMS 필터 같은 경우는 노멀 바스켓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VSTP 필터 같은 경우는 윗면이랑 아래면이 거의 이렇게 똑같아요. 넓이가. 그러니까 아래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래가 이거는 그 VST 필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VST 필터는.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IMS 필터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 상태로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모여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좀 내려올 때 이거는 스무스하게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약배전 커피, 신맛 나는 커피, 되게 짜내지 않고 그 우리가 푸오버 했던 그런 류의 커피, 그런 류의 커피에 적합한 필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노가 됐던 뭐가 됐든 이렇게 좀 짜내는 커피 있죠. 좀 진한 묵직한 이런 걸 뽑아낼 때 이게 추출이 한 번에 쑥 안 나오고 모아서 쭉 저항을 거쳐서 쭉 짜내는 좀 뭔가 좀 묵직한 커피를 뽑아낼 때 좀 적합한 필터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신맛 나는 커피를 뽑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적합성을 따지자면 IMS 필터랑 VST 필터랑 IMS 필터랑 뭐가 다르냐, 뭐를 써야 하냐 이랬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원두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보면 고르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미가 나는 커피는 대부분 저항에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되게 프레시하고 클린하게 거쳐 나가는 류의 커피가 되면 돼요. 이거를 다시 이제 핸드드립이랑 좀 연관을 시키자면 핸드드립에서 푸어오버 하죠. 자, 그리고 그 좀 진한 류의 커피는 이 푸어오버로 그 성분을 끄집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리타 필터가 됐던 고노가 됐던 간에 물줄기를 좀 얇게 하고 이렇게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계속 일정량의 물을 주면서 진하게 커피를 뽑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요즘 이제 푸어오버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이런 진한 류의 커피까지 이런 걸로 내려버리면 물론 커피 자체는 뭐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 로스터가 원하는 그 깊은 맛을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뽑아내지 못하고 이것도 뭐 굵기에 따라서 사실 추출 속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스켓 같은 경우 보면 그 필터 지금 뭐죠? 드리퍼 같은 거 보면 리브선 같은 거 있잖아요. 리브선 같은 게 결국은 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얼마나 그 리브선에 닿는 순간 그 추출 흐름이 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모든 것들은 드립의 물줄기나 그라인딩 굵기로 사실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터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필터의 재질, 그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종이 맛이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게 투과성이 좋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필터가 이렇게 생긴 게 잘 나오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은 잘 안 나오고 이런 개념은 저는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추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추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용량의 두 배 정도로 무난하게 추출을 하고 우유 같은 경우 이제 라떼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이 기본이에요. 그냥 이거를 정답으로 보지 말고 자,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열흘 전후로 10일 전후로 숙성을 하고요. 스위밍 디보션 같은 경우 약간 중강 배정 같은 경우 10일 전후로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그때 추출을 했을 때 약 30초에서 32초 정도 사이 이거 좀 전후로 상관없습니다. 30초에서 32초 사이에 약 50ml 추출을 하는데 이게 18g을 샀을 때 이게 약 36g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8g을 사서 한 36g을 추출하면 한 50ml 정도가 추출되는 요 정도의 크레마를 합해서 이제 50ml 정도가 추출되는 때가 약 열흘 정도의 요 정도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일 됐어. 그러면 크레마 때문에 이게 80ml까지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 세팅을 하면 안 되고 이거를 보는 것도 좋지만 대략적으로 크레마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나왔을 때 크레마에 기포가 없이 깔끔하고 이런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한 열흘 플러스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에 맞춰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30초가 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잉 스카이 같이 이게 배전도가 좀 낮은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초, 25초에서 28초 이렇게 조금 빠른 추출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아까 말했지만 진하게 이렇게 쭉 짜내는 타입이 아니라 조금 이게 좀 프레시하게 축축축축 밀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저항을 걸어서 이 추출을 너무 늦게 되면 그 신맛이 너무 이렇게 좀 짠맛이랑 섞여가지고 이게 좀 상쾌하지 않은 맛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맛이 나는 약배전 커피는 어차피 물을 흡수하고 내뱉는 그 힘도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정도 추출 속도가 조금 빨라도 상관없다. 근데 요거 좀 다크한 쪽은 추출을 최대한 조금 느리게 추출을 해서
조금 진하게 이렇게 짜내는 방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약간 헷갈리고 두서가 없었을 수 있는데 제가 좀 편집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좀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나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값 추출에 대해서는 이거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저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심플하게 물론 강의용으로 추출은 자 몇 g에 몇 해서 자 이렇게 그라인딩 뭐 이게 너무 추출이 빠르면 그라인딩 굵기 줄이고 너무 느리면 그라인딩 굵기 좀 두껍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팅을 잡아주는 게 좋지만 그런 거는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그냥 두서없는 말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좀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한번 해결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